모닝타임즈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상은 약세장에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다우지수가 강보합권 정도를 기록하면서 혼조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기술주들이 대거 있는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1%대 하락세를 기록한 점까지 지난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됐는데 특징들과 지수 한번 짚어주시죠. 예, 경기 둔화 우려에 지수별로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다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1.2% 하락, S&P 500은 0.4%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엑슨모빌이 2.3% 상승, 마라톤 오일, 대번 에너지가 모두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옥시덴탈이 5.7% 상승, 탐사 업체인 헤스가 2.3%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머크, 일라이릴리, 그 다음에 노바티스,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 모두 2%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버텍스 파마스티컬이 3%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2.3% 상승을 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핀테크 업체죠.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그동안에 좀 고전했는데 앞으로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좀 고전했으나 2분기서부터는 그리고 내년까지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이 신속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에 50bp 금리 인상은 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이 인플레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계속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내년에는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연준의 뒤늦은 인플레이션 대응은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 대응에 늦었다라는 것은 연준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시간 끈 것은 이해하지만은 좀 더 일찍 위기 대응에 나섰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미국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S&P 500 지수를 기존에 4,700에서 4,300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역시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 둔화를 반영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달러 강세가 인플레 억제에 효과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네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런 연준 인사들이 좀 신속한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발언들을 지속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뭐라고 구체적으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6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타당하고 자기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연준의 고유 업무인 네. 물가 인상, 인플레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책무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 인상 계속될 것이고, 내년에는 하지만 인플레 상당 부분 낮아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사실 이렇게 강하게 이끌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죠. 스태그플레이션도 함께 경고하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좀 실수라고 지적을 했는데 좀 더 빨리 올리지 못한 맞습니다. 거에 대한 지적인가요?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 그러니까 금융시장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늦게 대응을 했는데 그게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준도 어떻게 보면 동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 베냉키 벤 버냉키 의장이 2008년 그때 이제 연준 의장을 지냈는데 네네. 지금 파월이 그때 이제 연준 위원이었거든요. 네네. 자기가 이제 그때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써서 인플레도 조금 이제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대응하는 걸 보면서 뭐 조금 그때 너무 이제 충격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가 파월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대응한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인플레 급등이 하지만 1970에서 80년대 그때 인플레하고처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 둔화로 인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성장률이 좀 낮아지면서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엠파이어 지수라든지 좀 폭락하고 제조업 지표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고 어제는 중국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경제 둔화가 되고 이런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지금 뭐 경제 둔화, 그다음에 경기 침체, 뭐 금리 인상, 뭐 안 좋은 거는 지금 다 한꺼번에 좀 맞물려 있는 국면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좀 생각이 어떠세요? 자, 이제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뭐 올해는 미국의 이제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라고 보면은 네. 올해 뭐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추고 지금 IMF도 그렇고 지금 그래도 낮추더라도 세계은행이나 뭐 미국 경제 성장을 지금 낮추더라도 결국에는 2% 위잖아요. 그럼 네.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지금 뭐 8%, 뭐 7%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잠재 성장률보다는 위에 있고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맞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골드만삭스 측이나 뭐 아직 뭐 세계은행이나 제가 뭐 IMF가 내년에 경제 성장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제가 수치는 보지는 못했는데 네. 만약에 2% 밑으로 떨어지면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 그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8%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많이 떨어져봤자 한 4%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여전히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미국 경제 성장률 2%, 인플레 2% 정도가 돼야지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한 2%에서 뭐 3% 정도만 되고 네.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만 떨어지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역전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두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체크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가 또 올랐어요. 유가가 이렇게 계속 어제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상향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어제도 이제 아침 방송, 오전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한 기본적으로는 한 120달러 아, 네. 후반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한 네네. 125달러는 기본적으로 좀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만약에 130달러 넘어서 140달러, 150달러 가면은 시장에 또 충격. 130달러 근처만 가도 시장에 지금 충격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CPI가 또 높게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6월에 네. 5월 CPI가 발표되는 게 그럼 상당히 뭐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야 유가랑 연관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120달러 후반 정도까지 또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유가 수치도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30달러 선 근처까지 오게 되면 시장에 한 번 더 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까지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골드만삭스 쪽에서 미국 GDP 성장률을 낮췄는데 뭐 얼마 정도 낮게 본 건가요? 2.6에서 올해 이제 2.4% 네. 낮췄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1.6%로 결국엔 잠재 성장률 밑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뭐 성장률 하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뭐 내리는 입장이니까 연초서부터 그쵸, 모든 네. 이제 마이비들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하고 지금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내년까지 조금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모습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지수 이 전망치 역시나 현재가 이제 4,008포인트죠. 이로 마감을 했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일단 4,700에서 4,300까지 좀 내려서 잡았더라고요. 네. 이제 앞으로 보면 연말까지 S&P 지수 500 지수 어떻게 좀 움직이게 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올해 말에 예측 지수를 S&P 500을 4,700에서 4,300으로 낮췄는데 네. 이 올 초 2월에는 원래 4,900이었거든요. 네, 점점 네. 낮아지는 거죠. 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지수 전망치를 점점 이제 뭐 높이는 거고 우리나라 증권사도 네, 그렇고 네. 글로벌 IB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제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하락 추세니까 자꾸 지수 전망치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 둔화를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향후 3개월 동안에는 한 4천 수준에서 머물다가 하반기에나 4,300까지 뭐 상승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 시에는 3,6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들의 EPS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5%에서 8% 정도로 뭐 견조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향후 4천 수준에서 4,300, 그리고 경기 침체 이 키워드를 조금 더 보시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함께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서 달러 강세가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좀 보도를 했는데, 이건 약간 미국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미국 입장이에요. 네, 맞아요. 미국 입장이고, 우리나라도 원화 강세가 되면은 인플레는 조금 이제 수그러들잖아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수입 물가가 당연히 안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수입 물가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에는 물가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은 금리 인상도 너무 지금 강하게 나가는데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 뭐 금리 인상 완화 기조가 나타나면 소비자 심리에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비 효과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설명을 좀 나온 그런 보도였네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완전히 싶어요. 다르죠. 완전 우리나라 다르죠. 같은 경우는 원화가 지금 약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물가가 더 인상될 것이고, 뭐 어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빅스텝 뭐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제 시장에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당연히 뭐 미국의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개별적인 종목도 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 또 소파이 테크놀로지를 함께 또 짚어주시고 계신데 2.3% 정도 올랐어요. 말씀 주신 대로 핀테크 업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투자 의견이 이렇게 비중 확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갔나요? 아까 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뭐 지금 핀테크 업체들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뭐 안 좋았으나 지금 2분기서부터는 그리고 23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8% 측에서는 주가 많이 빠졌는데 한 $10까지는 뭐 상승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라고 하니까 이 투자 의견 상향까지 줬는데 이제 갑자기 카카오뱅크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카카오뱅크나 이런 쪽은 뭐 그렇게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렇게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지금? 자꾸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퍼가 높고 이제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제 퍼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심리적으로 좀 피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퍼가 더 높지요. 퍼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긴축 기조, 뭐 금리 인상 사이클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퍼가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투자 전략을 그러면 다시 좀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뭐 유가 관련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국내 시장에서는? 뭐 그런 쪽에 접근 괜찮습니다. 저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어제 뭐 당연히 그런 쪽에 접근은 뭐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유가가 제 예측대로 계속 간다면은 뭐 이런 전제가 이제 깔려 있겠지요. 뭐 그런 쪽은 뭐 당연히 뭐 계속적으로 뭐 잘 보고 이제 접근하시는 거, 대신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세가 굉장히 급등락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쫓아 사는 것보다는 뭐 역시 길목 지키기, 뭐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만약 급등하는데 쫓아 사면은 잘못하면 조금 뭐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장 이렇게 전략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상승으로 전환될 모멘텀이 별로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